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월요일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6시 30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ETF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나스닥 지수가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만을 넘어서 지금 현재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관론자들의 뉴스가 나오고 또한 반대로 긍정론자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다시 리와인딩해서 또 몇 번이고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IT 레버리지 TQQQ 거기서 뭉칫돈이 유출됐습니다. 기술주 고평가 신호인가 하고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QQQ ETF예요.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온 것은 QQQ가 아니라 TQQQ라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게 되면 3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TQQQ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것은 인버스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정보기술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의 투자 자금이 최근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주식시장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고공행진했지만 지수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나스닥 100을 벤치마크 하루 지수 상승폭에 3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인 프로쉐어 울트라 프로 TQQQ. 이 ETF 이름은 프로쉐어 울트라 프로 TQQQ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것은 인베스터 QQQ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7월 둘째 주 약 5,923억 원, 약 6천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설정 이후 주간 순유출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TQQQ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레버리지가 접목된 상품이다.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등락에 3배에 해당하는 수익 혹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ETF는 기술주 레버리지 ETF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이다. 나스닥 100에 포함된 애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의 종목을 담고 있다. IT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버리지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자금 유출이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반전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한다. 실물 경기와 주가 간 괴리가 크다고 판단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가 비관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설명을 할 테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IT 종목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는 연초 이후 21.4%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2.3%의 손실을 기록한 S&P 500 지수와 커다란 대조를 이룬 셈이다. 기술주 질주에 버블 재현 논쟁, 닷컴 때와 다른 세 가지하고 나왔어요. 닷컴 때 있었어요. 80%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2000년도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0%가 지금 현재 1,500이죠. 그러니까 만으로 잡고
만이었던 나스닥 지수가 2년간 20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버블닷컴이었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는 여전한데 나스닥 연일 최고치, 닷컴 버블과 성격이 다르다고 또 반박을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오르면서 제2의 닷컴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BBIG, 빅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BBIG7 상승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단순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적과 시중의 풍부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올 들어서만 263% 폭등을 했다. 시가총액도 약 344조 원. 지금 삼성전자가 330조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다른 기술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주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이달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6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기술주가 과다하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규 확진자 6만 명 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요즘 사태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버블이라며 소액 투자자들은 버블이 꺼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은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지장도 나온다.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우량 기업의 주가를 모은 나스닥 100 지수는 1998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1600선에 머물렀다. 지금은 10,000 넘었죠. 그러다가 1999년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Y2K 연도 인식 오류, 그때 1999년도에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2000년 되면 1000년이 또 바뀌는 거니까 연도 인식 오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한 공포로 인터넷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1월 3,500선을 넘어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수는 매주 3에서 10%씩 올랐고 2000년 3월 24일 4,804로 고점을 찍었다. 4,804까지 갔다가 이게 2년 동안에 2002년 10월 4일까지 821까지 8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금 지수를 보면 지금 1,500 얼마죠? 그러니까 만으로 잡으면 이것이 점점 10,000에서부터 떨어져갖고 2,0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폭락입니다. 반면에 다른 주장은 검증된 일부만 상승한다.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국내외 기술주의 최근 급등은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박이 많다. 기술주들의 현금 흐름,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라는 기대만으로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때와 지금은 이 IT, 인터넷, 인공지능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밖에 없었어요. 반면 현재는 구체화된 실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주의 단기 상승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부 기술주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만든 우호적인 환경도 기술주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국들의 폐쇄 조치가 언택트,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연결됐고 자연스럽게 기술주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염병이 기술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차이점도 있다. 기술주의 실적이 우수하고 보건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20년 전과 다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다. 닷컴 버블 때는 물가와 경기가 과열돼 유동성 축소의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는 그런 우려가 없다고 했다. 여전히 기술주 투자는 긍정적이다. 닷컴이 붙은 주식은 무조건 오른 과거와 다른 만큼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가가 부담스럽게 급등한 것도 사실이라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다. 실적 성장에 기반한 투자를 하면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닷컴 버블 때 투자하지 않던 워런 버핏이 애플의 3대 주주이고 아마존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뉴스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뽑았어요. 따로.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냈습니다. 또 그 나왔던 기사 내용을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빼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뽑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한 5일째 넣었나요? 백합을 꽤 오래 있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 투자하지 않았던 워런 버핏이 애플의 3대 주주이고 아마존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새로운 시대에서의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거시경제 환경은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도 저금리로 왕성한 투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페이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몇 페이지 중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손실 위험이 큰 종목별 투자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 그러니까 ETF예요. 투자를 해야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니까 S&P 500 등 전통적 지수보다 나스닥 기술주 등을 추종하는 ETF가 전염병 충격에서 더 빨리 회복됐다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환경 및 의료 관련 ETF와 상장지수증권 등이 유망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7월 10일 날 1617까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2일 동안은 빠지고 내리고 다시 3일 동안은 올라서 현재 1503입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오늘 월요일 밤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진자가 하루 6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잦아들어야 되는데 중국과의 분쟁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또 이번 주에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4,804에서 821까지 무려 8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QQQ 제가 259.1달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9.4달러예요. 조금 올랐지만 뭐 거의 같은 가격이죠.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56,680원에 제가 매수를 시작했는데 지금 5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4% 정도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또 코데스 팡 플러스는 19,450원에 시작해서 떨어지길래 제가 조금 더 매수를 해서 19,064원인가 합니다. 지금 18,870원이니까 약 1%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이 지난주 구매일에는 세 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닷컴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 또 비관론자들은 빠져나와야 된다 합니다. 지금까지 기사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팔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다 생각할 때 그때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아니면은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80%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폭락을 해서 다시 원금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100만 원까지 이 원점 올라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해왔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원금을 찾았겠죠. 그런데 가상을 한 겁니다. 떨어지기 전부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80% 떨어지고 더 이상 안 사고 올라가는 과정도 안 사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대신 가지고 있던 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적립식으로. 떨어져도 사고 제일 최저점에도 사고 그 다음 올라가는 과정에도 계속 샀어요. 3년 만에 원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식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도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야지 원금 회복이 빨리 되는데 모으지 않고 가만 놔뒀다고 치면 13년이 걸렸어요. 거치식 목돈 넣어두면. 그런데 적립식으로 계속 떨어지든 오르든 적립식으로 계속 하는 사람은 3년 만에 13년과 3년 차입니다. 3년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치식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던 식으로 지금 버블이고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4차 산업, IT 산업 기술주, 인공지능, 또 5G 이런 앞으로 미래 산업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살 겁니다. 최저점에서도 살 겁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살 겁니다. 여기 보면 3년 만에 회복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려 80%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점이라 그러지만 닷컴 버블 때와는 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80%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사람 일은 모르죠. 이 증시의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든 오르든 꾸준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판단은 결정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당장 오늘 제 뉴스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불안하다 하면은 현재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인 상태예요. 거의. 파시고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QQQ나 또 지금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또 코데스 팡 플러스나 지난주부터 투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차이가 안 나요. 확인해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발을 빼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일단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